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평화로운 아침. 지금 시계를 보니까 6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 테마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걸 설명드렸고, 두 번째, 이제 끝 무렵에, 그죠. 추경 예상 30조 중에 민생 이쪽으로 13조를 쓴다.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이제 뭔가를 교육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더 좀 이해가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그걸 이어서 하면, 예를 들어서, 13조를 쓰라고 막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받았는데 그거를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이야. 그러면 대부분은 그죠, 먹는 거나 아니면 뭐 등산용품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상대 이런 쪽으로 좀 쓸 가능성이 많다 이래 보겠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먹는 쪽으로 외식 문화 이쪽으로 조금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죠, 어떤 입장에서 이 돈을 활용을 할까,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나온 종목이 이제 정다운, 이름도 참 정답죠. 정다운, 오리 만드는 오리 육가공 업체. 이 회사는, 가끔가다 한 번씩 막 이래 튀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부분은 좀 모르는 종목이죠. 모르는 종목. 또, 이런 종목들 보면, 어쩔 때는 보면요, 좀 해프닝도 많아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하다 보면요, 정말 이건 뭐야? 진짜 바보 같은 황당한 일도 많이 봐요. 앞전에 그죠, 중동, 이스라엘, 뭐 이쪽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막 유가 들썩 하다 보면 관련주들이 막 급등을 하죠. 상가가죠. 근데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설명했죠. 한국 석유는 석유 없다. 한국 석유는 석유하고 아무 상관없다. 아스팔트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기름값이 오르면 반대로 손해본다 했죠. 근데 기름값 오르는데 상한가가. 왜? 이름에 석유가 붙어 있으니까. 이런, 그냥, 땡땡 같은 정시. 얼마나 황당해요. 코로나 시절에, 손세정제, 막 전부 급등을 해. 그런데 이 회사는 십몇 년 전에 손세정제 돈 안 된다 접었어. 그런데 네이버 검색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십몇 년 전에 써난 손세정제 관련주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같이 급등을 해요. 이게 주시장이에요. 이 정다운 이 회사를 이야기하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다운 이 회사를 조금 항상 이제 다른 분한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나름 약간 스트레스를 주는 종목이야. 왜? 뭐? 오리를 취급 사육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항상 조류 독감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조류 독감 이야기 나오면 스트레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이 스트레스를 주는 종목이라서 에휴, 내가 좋다 생각하니까 내 혼자 들고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말을 안 해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또 나름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을 못한다. 뭐 그래서 거짓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목적이 부합이 되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다운 얘가 나와서 이제 조류독감 나고, 조류독감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우리가요, 조류독감, 뉴스에 조류독감 딱 이야기 나오면 그 다음날 되면요, 이글벳이라는 회사가 무조건 상가가요. 동물의약품 전문 회사거든요. 근데 매출액도 작아요. 매출액도 아주 시총이 400억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쪼매난 어떤 뭐 규모의 회사죠. 근데 동물의약품 취급하니까 조류 독감 뉴스 나오면 다음날 상한가가. 근데 웃기는 건요. 이 회사는 조류 독감 관련된 매출액이 1원도 없어요. 우리가요. 조류 독감 탁 이야기하면 거기에 맞는 뭔가 약이 뭐가 있는 것 같죠.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이러니, 그죠? 넌센스 같은, 그죠? 옛날에 우리 클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약국에 약을 사러 가가지고, 그죠? 약국에 가서 지약 주세요. 그래요. 그럼 의사가 뭐래요? 지가 아프니 이 말하고 똑같아요. 조류 독감은 어때요?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죠. 이거 오리, 닭. 내가 이 농장에서 닭이나 오리를 키울 때는 소처럼 뭐 10마리, 100마리 이렇게 안 키우죠. 20만 마리, 30만 마리 엄청나게 키워요. 그 많은 개체를 일일이 해가지고 항생제 주사를 다 놓을 방법도 없어요. 실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20만 마리 그건 놓다 보면 맨날 며칠 걸려. 나중에는 누구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죠? 이 조류, 닭이나 오리 이런 거는 사육 기간이 짧죠. 몇 년을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짧아요. 불과 몇 달 안에 태어나서 몇 달 안에 그냥 생을 마감하죠. 대부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설사 주사를 마친들 몸에 항체가 생성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죠? 이 조류 인플루엔자 돌고 이래 되면 그 지역에 되면 그냥 집단 폐사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죠. 어찌 보면 좀 잔인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정다운이라는 이 회사는 오리 육가공 업체가 되다 보니까 항상 조류 독감 여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 부분이 약간 스트레스 그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조류 독감 이 부분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오리 육가공 업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산업은 특히 뭐 오리 사육 내가 돈만 있고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특별히 뭔가가 좀 문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안 그래요. 이 조류 독감이 항상 변수가 되어서 진입 허가를 필요로 하게 해요. 보통 조류 독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류 독감의 도는 한 1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는 이 신규 허가나 뭐를 아무것도 안 해줘요.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리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면 그 지역도 차단해버려요. 그러니까 조류 독감이 뭔가 그런만 되면 차단. 그래야 집단 폐사,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이 또 뭐죠? 철새에 의해서 전염이 되죠. 철새가 하늘로 집단으로 날아가다가 하늘에서 분비물을 빡빡 떨어뜨리 그 분비물에 의해서도 감염이 된다. 그러니까 철새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지역은 또 여기서는 오리 못해, 안 돼. 차단.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차단. 이래 차단, 저래 차단. 그러니까 너무 그 차단되는 진입장벽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소위 1년 중에 돈을 못 버는 기간이 너무 길어. 또 한 번 조류 독감이 돌면 피해가 막 심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과거 1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오리 산업을 한다고 오리 가공업을 한다고 신고를 했는데 10년 추이를 보면 증가세가 아니고 반동가리 났어요. 10년에 100개가 있었다면 지금 50개 남아있어. 왜 그래요? 그게 오리의 특징인 거예요.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이게 조류 독감이라는 게 의외로 이 오리 가공 산업에서는 커다란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한다.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뭐죠? 경쟁 업체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흔히 치킨 게임에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지금 업체가 50개로 줄어들어 있으니까 그만큼, 그죠? 살아남은 자들의 시장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야? 시간이 지나서 점점 좋아지네? 업종의 강자로 시장을 점점 키우네? 이래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흔히 망할 산업은 아니다. 오리 하니까 뭔가 좀 하지만 안 그렇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오리 산업이 지속될까 안 될까? 예전에는요, 이 돼지고기에 나오는 그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왜? 목살이나 이런데 기름이 작은데, 돼지 기름이 작은데, 그게 전부 비만에 나쁜, 그죠? 기름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겹살을 유난히 좋아해요. 잘 먹어. 그래서 뭐 네덜란드든 유럽에 그쪽에서는 삼겹살을 안 먹으니까 그래서 싼 가격에 수입을 해와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 생각이 바뀌면서 알아낸 거예요. 돼지 기름이 몸에 좋다. 그걸 알아낸 거죠. 뭐 불포화 지방산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삼겹살 소비가 막 붐이 일나기 시작해요. 요즘은요, 동남아 막 이 삼겹살 소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동남아 이 3000% 빠지면 안 된다. 어쨌든 그 K-팝 문화, 그 다음에 K-뷰티, 그 다음에 우리 먹는 음식, 이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불닭볶음면 대박 터졌죠. 그러면 그 다음 뭘까? 이것도 중요한 힌트죠. 어쨌든 다시 오리로 돌아왔어. 그러면 오리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고령화가 되어죠. 고령화. 점점 고령화가 되어 간다. 고령화가 되어 간다는 것은 슬퍼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요. 의료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처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고혈압, 당뇨, 달고 피지 못해. 필수적으로 나타나요. 점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수록 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조금 더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당뇨, 아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고혈압, 당뇨, 나이가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 관리. 그런데 또 단백질은 분명히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맛은 좋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소가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닭, 이제 이런 게 더 순서로 역순으로 좋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몸에 좋은 거는 오리. 제가 오리 전도사가 된 거네요. 어쨌든 오리는 우리가 몸에 좋다, 먹어도 좋다, 그죠? 그래서 지역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 갈수록 점점 오리 소비가 더 많아지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구조는 앞으로 오리가 점점 이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뭐 시장 조사해 보니까 긍정. 상장회사 중에서는 오리 가공은 압도적으로 정다운이 1등. 근데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2등. 그러면 1등은 뭐냐? 비상장회사예요. 까먹었어요. 하여튼 비상장회사니까 이름이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까먹었다. 규모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는 2등이더라. 당연히 1등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2등이더라.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HMR이라 해가지고 가정 간편식, 이게 확 떠올라요. 요즘 텔레비 같은 거 보면 뭐 편스토랑인가 뭐 해가 음식 같은 거 막 대결해가 그게 편의점 도시락 막 이런 걸로 막 나오고 하죠. 그런 산업을 HMR 사업이라고 하는데, 가정 간편식. 근데 이 외식 문화 산업에서 주된 어떤 소재, 이제 재료가 오리가 점점 그게 많아지고 있대요. 급부상. 초창기는
원가도 좋고, 일반인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제 가공식품, 육가공 중에서 가공식품 있죠. 뭐 햄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햄이나 이런 게 뭐 좀 안 좋다. 뭐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 외식 문화, 이 재료도 이제 조금 비싸도 건강식, 몸에 좋은 거 이런 쪽으로 점점 트렌드가 바뀌어 나간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오리 사용 빈도가 급속도로 폭 확장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콩 같은 거, 콩 같은 이런 소재와 재료와 또 뭐 오리 이런 쪽이 급성장, 점점 좋아지더라. 그래서 나름 이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쪽은 뭐 괜찮아, 문제 없어,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리털도 이 회사가 전체 매출액의 한 5%그 정도 차지를 해요. 예전에는 이 오리털 요것도 어쩔 때는 갖다 버릴 때도 있을 만큼 뭐 넘쳐나는데 어떤 수요가 없었다. 이래 하다 보면 요즘은 그 등산, 그죠? 등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아웃도어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일상에 파고들죠. 그러니까 아웃도어의 붐, 그리고 경량 패딩.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죠? 요즘 어떤 모카솜으로 만든 이불 이런 거 안 덮고 자죠. 그러니까 이 경량 패딩 이런 붐도 막 일어난 거예요.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고가 경량 패딩 이런 쪽도 어떤, 그죠? 어떤 붐을 일으키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우모 수출이 급속도로 막 또 증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털도 수출도 잘 되고 잘 팔리고, 또 이 육가공 어떤 시장도 점점 괜찮아지고, 그래서 사양 산업이 아니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오리 하면 저는 이제 이 정다운을 딱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야, 뉴스 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한번 돌면 그 농장 전체를 집단 폐사시키잖아요. 하루아침에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 이래 되면 어떻게? 이 부분이 이 정다운을 회사를 제가 접근을 했을 때 가장 일종의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지 해서 이제 알아본 거죠. 요즘은요, 회사 전에서 주담한테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요. 이 회사는 이제 정다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오리나 분산 투자는 정말 중요해요. 조류독감 한번 해서 집단 폐사하면 끝. 이래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반 시설을 분산을 해두는 거예요. 가공하는 생산 시설은 그러니까 전라남도 나주, 그 다음에 경남 하동, 전라북도의 그 익산, 또 경기도 파주, 이런 4군데,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4군데가 생산 시설이 있어요. 그럼 어느 한 군데가 잘못돼도 나머지가 커버하는 거죠. 또, 오리를 그러니까 알부터 해서 부화시키고, 얘를 키우고, 뭔가를 해야 되겠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쪽은 이제 정다운의 종속 회사 중에 제이다팜. 약간 비슷했는데. 그 이름이 스타워즈, 그죠? 그걸 연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제이다팜 약간씩 틀려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용량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 종속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회사에서 또, 오리, 부화,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를 해요. 사육, 부화를. 전남보성이 하나 있었고, 또,
전북에도 하나 있어요. 전북은 어느 지역인지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 거창 이쪽에 세 군데가 또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이다팜이라는 이 종속회사에서 오리, 부화, 사육 이런 것들 또 따로 하는 거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또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실을 한다. 그러면 가끔 가다가요. 매출액은 확 줄어드는데 이익은 급증한다든지, 매출액은 막 거진 비슷한데 갑자기 이익이 막 급증하다든지, 평상시에는 한 100억 버는데 어쩔 때 보면 300억을 벌었어. 근데 이래 보니까 매출액은 비슷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조류독감 이런 쪽으로 해서 집단 폐사가 일어나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리 가격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피해를 하나도 안 봤는데 오리 가격은 막 올라갔어. 그럴 때는 또 이익을 엄청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큰 회사일수록 그죠? 이 유지, 관리, 오리에 대한 어떤 청결, 유지, 관리 이런 게 잘 되고 오리 복지 이런 것도 잘 되니까 병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이 좋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조류독감에 대해서 안전하고 영시업체일수록 막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 오리회사들이 점점 줄어들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 정다운이 회사는 어떤 사업은 이런 이력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한 번씩 이래 보면 에피소드로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뭐 뭔가 했을 때 요즘 안세영처럼 배드민턴이 막 금메달 딴다든지 막 이래 했을 때 얘가 정다운이 한번 들썩 하는 적이 있어요. 왜? 셔틀콕. 그냥 셔틀콕. 얘는 그 오리 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가면 막 배드민턴 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주가가 들썩 하는데. 참고로 셔틀콕의 매출액은 1원도 없어요. 그건 안 만들어요. 근데 한 번씩 황당한 뉴스가 나올 때도 있어요. 또 주식시장에서 누군가가 정권방송에서 추천을 해요. 전 국민이 뭐 배드민턴 일품. 그거하고는 1도 관심 없다. 관련이 없다. 정다운, 이 회사는 이제 이 대주주가 이지홀딩스라는 회사거든요. 우리 최근에 홀딩스 붐이 확 일났죠. 그래서 홀딩스, 그쪽에서도 이런 홀딩스는 대중한테 별 인기도 없을 거야, 관심이 없을 거야 해서 아마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간보기로 움직이나 어찌하나 싶어서 조금 그냥 찔끔 사놨는데 가랑비 어쩌듯이 퉁퉁퉁퉁퉁 올라가지고 에이 이거는 추천드리기 늦었다 해서 패스한 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지홀딩스를 보다 보니까 또 정다운이 그죠? 또 생각나서 이렇게 이제 이 회사도 사면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지홀딩스가 2015년 그래 2015년 그쯤에 이제 이 정다운을 인수를 했어요. 이지홀딩스도 보면 동물의약품, 동물사료 막 이런 쪽에 비싼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다운하고도 좀 맞는 거죠, 업종이. 그래서 인수를 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다운이 처음부터 배당을 많이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그때 갑자기 배당을 훅 주더라고요. 이건 뭐야? 이 회사가 왜 이래 갑자기 배당을 많이 주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까 그때 감액 배당을 한 거예요. 이제 감액 배당이 뭔지 다 알죠?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 없죠? 자본 준비금을 이익 잉여금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나눠주면 세금도 안 내고, 그죠? 그렇게 이제 설명드려서 이제 잘 알죠? 그러면 그 감액 배당에 돈이, 재원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렇게 조사해 보면 유추가 되는 거예요. 배당주를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작년에 많이 줬다고 올해도 막 무조건 많이 준다. 이게 오류죠. 그래서 이게 분석이 필요한 거예요.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조사 이런 거는 거진 노가다. 아날로그. 그죠? 그래서 분석,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투자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는 만큼 여유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사도 정다운, 이 회사도 배당주로도 아주 매력적이다. 지금, 그죠. 사도 한 9%, 10%. 또 정다운은 비인기 종목.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소외 종목.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종목. 근데 지금은요, 분위기가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왜? 이제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그죠. 배당을 중시하는 주식시장 분위기로 계속 몰아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정다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외면받던 주식이 이제는 와,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다. 잘못하면 올이 날다.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만 해도 배당을 한 9%, 10% 정도 받을 수 있다. 왜? 이유는 감액 배당 때문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총은 한 800억 되니까 무지 가볍죠. 근데 이지홀딩스가 지분을 한 50.5%인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볍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가격이면 배당이 9%, 10% 되는데 최소 한 2, 3년 요 정도는 10% 이상의 고액 배당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그래요? 감액 배당 재원. 자본 중개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놔. 이 돈 남아있는 거. 이거를 보면 대충 통밥이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260억 정도에서 80억 정도. 한 80억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80억 정도 집행을 했으니까 그 사용한 80억을 이제 기준으로 남아있는 돈을 또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 보면 못해도 2년, 앞으로 못해도 2년 정도는 더 10% 이상의 배당을 할 수 있다. 감액 배당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력 있는 회사다. 또 그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지금이면 아주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지금은 이제 여름 밀짚 모자는 그죠. 겨울에 살아.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지금은 가장 뜨거운 여름이 어찌 보면 그죠. 이 본격적으로 겨울 옷을 만드는 시기거든요. 역으로. 지금 패션 업계에서는 지금 겨울 옷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서 나가죠. 그러니까 뭐 시기적으로도 뭐 이래저래 괜찮다. 뭐 나쁘지 않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지홀딩스가 이 회사인데 이 회사가 앞전에 한 2,600원대 놀다가 홀딩스 붐이 일면서 한 4,300원까지인가 쫙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번 오르고 나서 그죠? 났기 때문에 이지홀딩스 자회사인 정다운으로 매기가 올라갈 수도 있다. 평상시에는 서로가 무관심인데 이지홀딩스가 시세를 줬기 때문에 이지홀딩스와 비슷한 구조의 정다운 쪽으로도 이지홀딩스를 산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지홀딩스 역시도 뭐 PBR이 한 0.2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근데 이지홀딩스는 매출액이 한 3조가 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가죠. 뭐 순이익도 한 300억 이상, 영업이익은 한 1,000억 이상 그렇게 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안심이 된다. 정다운을 갖고 있는 지배회사가 이지홀딩스가 빵빵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망할 위험이 없다. 정다운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껍데기만 탁 버릴 그런 위험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매력이 있다. 이지홀딩스 자회사만 해도 한 60몇 개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정다운도 하나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가 튼튼해야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어떤 정다운을 뭔가를 그냥 자산만 빼먹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감액배당 재원이 한 200억 이상 남아 있다.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오리 업체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거리 제한, 또 조류독감 출몰 시기, 또 조류독감이 출몰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기간,
그러니까 이렇게 차단, 저래 차단, 여러 가지 차단을 하다 보니까 영세업체는 결국은 할 수가 없어. 도저히 못해.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래 보면 이 정다운이라는 회사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는 이 성장 산업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그죠, 쌀 붐이 일났죠. 쌀값이 한 100%씩 막 치솟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쌀 사재기다 뭐다 막 난리도 아니거든요. 고령화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먹거리 문화 이런 부분도 뭐 농사 지을 사람은 없는데, 그죠? 뭐 일종의 약간 그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어쨌거나 이 정다운 이 회사는 뭐 지금 뭐 해도 괜찮다, 뭐 매력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다운 이거 배당주로 막 사둬도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 하반기 되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더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는 2% 금리가 2% 커트라인에서 살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1% 진입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만큼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갔을 때 배당을 한 10% 정도 주는 회사를 들고 가는 것도 저는 절대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무조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막 하는 그거보다 때로는 배당을 한 10% 배당, 이게 어디야? 하면 다른 종목에서 한 10% 정도 손실을 연말 결산할 때는 얘네들이 배당으로 또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정다운 이런 회사는 저 같으면 무조건 들고 가는 회사, 연말 배당까지 노리는 회사. 그런데 그동안 한 10년은 박스권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살았지만 이 정부하고는 코드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정다운이 어쩌면 올이 날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